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차수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PYSR을 진행할 논문은 로버스트 믹스겐입니다. 해당 논문은 저희 연구실에서 출판한 논문으로 2025년에 뉴로컴퓨팅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연구가 필요한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카, 판리, ALBEF 등 다양한 시각 언어 모델, 즉 VLM들이 제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두 가지 큰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복잡한 라벨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둘째, 경고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VLM들은 입력 데이터에 약간의 이상치가 있거나 훈련 문포와 다른 환경에서 데이터를 접했을 때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증강,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인데요.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합성하여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모델의 성능과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접근법입니다. 다만 기존의 증강 기법을 VLM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증강 기법들은 대부분의 단일 모달리티, 즉, 한 가지 형태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VLM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의미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 믹스겐입니다. 믹스업이라는 증강 기법을 활용해서 두 이미지를 선형 보관으로 결합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캡션과 연결을 하거나 두 개의 이미지, 텍스트상을 결합해서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믹스겐 방식도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분포 변화, 즉 distribution shift 상황에서 믹스겐을 활용을 하게 되면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허위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모델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객체 대신에 배경 요소들과 같은 불필요한 특징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돼서 검색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로버스트 믹스겐을 제안합니다. 핵심 목표는 허위 상관관계, 강건한 학습을 지원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객체와 배경 정보를 사전에 분류를 한 뒤에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합성에는 컴믹스업 기법을, 텍스트 합성에는 접속사 연결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로버스트 믹스겐보다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의미적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증강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이 더 강건하게 학습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당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제안 방문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연구 동향과 한계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Multimodal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미지와 텍스트 같은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 특징 간 상관관계를 포착하고 융합해 함께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즉, 각 모달리티에서 얻은 정보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멀티모달 학습에는 모달리티 간 정보가 어느 시점에 융합되는지에 따라서 레이트 퓨전과 얼리 퓨전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트 퓨전 혹은 딥 퓨전 방식에는 각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처리한 뒤 뒤쪽 레이어에서 표현을 결합합니다. 즉, 서로 다른 백분 모델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이후 단계에서 이를 합쳐주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주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우리가 백본 모델로 활용하게 됩니다. 반면 이 얼리 퓨전 방식은 모든 모달리티의 원본 입력을
초기에 통합해서 토큰 임베딩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바로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달리티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요구하는 멀티모달 태스크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러한 퓨전 방식에 따라서 최근에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를 정리한 텍소노미입니다. 멀티모달 모델들은 이제 또 싱글 스트림 모델과 듀얼 스트림 모델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싱글 스트림 모델은 하나의 인코더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VILT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반면 듀얼 스트림 모델은 조인트 모델링 이전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인코딩한 뒤에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립이나 ALBF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루버스 믹스겐은 이 중에서 이 ALBF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원본 데이터를 약간 변형하거나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제약 극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환경에서 필요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복잡한 라벨링 과정 때문에 시간,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데이터 증강은 이 문제를 완화하려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둘째, 모델의 성능과 일반화 능력 향상입니다.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여서 모델이 더 넓은 입력 분포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작은 데이터셋 문제 완화입니다. 작은 데이터셋으로 마치 더 큰 데이터셋을 학습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로버스트니스, 즉 경고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버스트니스란 모델이 데이터 손실이나 오염, 지터와 같은 예기치 못한 변형이나 노이즈가 포함된 입력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기 때문에 로버스트니스는 모델의 실용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모델의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연구는 이미지, 텍스트 모델과 같은 유니모델 모델뿐만 아니라 VLM과 같은 멀티모델 모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urious Correlation과 Robustness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Spurious Correlation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모델이 이미지 내에 주요한 객체가 아닌 배경 요소에 의존을 해가지고 잘못된 예측을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이제 허위 상관관계를 학습하면서 모델은 실제로 중요한 특징이 아닌 부주적인 특징에 의존하게 됩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는 이제 일정 수준 성능이 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분포가 달라지거나 노이즈가 추가되면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결국 로버스트니스가 저하되게 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은 모델의 강건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바로 이 가짜 패턴을 완화함으로써 모델이 분포 변화에도 더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분석 파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방법론 제안 전에 기존 방법론의 한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정량적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ALBF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믹스겐으로 학습한 모델을 믹스겐으로 설정하여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지에서 가장 큰 객체를 제거했을 때 검색 태스크의 그라운드 트루스 랭킹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믹스겐 모델은 허위 상관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객체가 제거되었을 때 랭킹 변화가 더 작을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베이스라인과 믹스겐 모두 객체가 제거되었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믹스겐은 베이스라인보다 그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믹스겐이 객체 자체보다는 허위 상관관계에 더 의존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왼쪽은 이제 원본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은 이 객체를 제거한 이미지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객체 제거 후에 그라운드 트루스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믹스겐은 순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믹스겐은 이미지의 텍스트 정확성을 객체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허위 상관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체 제거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샤피로-윌크 테스트를 통해서 정교성을 확인을 하였으며 이후 만-휘트니-휴 테스트를 통해서 두 모델의 차이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검정 결과 믹스겐의 순위 변화량이 베이스라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믹스겐이 실제 객체, 테스트 관계보다는 허위 상관관계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성적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드캠을 활용하여 객체가 존재할 때와 제거될 때 모델이 이미지에서 어디에 집중하는지 초점 영역 변화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가설은 객체가 존재할 때 믹스겐은 베이스라인보다 해당 객체에 집중하는 정도가 더 약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베이스라인은 객체 영역에 집중된 포지티브 그레디언트를 보였지만 믹스겐은 객체와 관계없는 단어에서도 이제 객체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등 허위 상호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보시면 객체가 제거된 후에도 믹스겐은 여전히 객체 영역에 포지티브 그레디언트를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믹스겐이 실제로 의미 있는 객체와의 관계를 학습하기보다는 허위 상관관계에 더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성적 분석에 대해서도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정규성 검정을 거친 뒤 t-테스트를 통해서 베이스라인과 믹스겐의 그레디언트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객체가 존재할 때 믹스겐은 베이스라인보다 객체에 집중하는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작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믹스겐은 실제 의미 있는 관계보다는 spurious correlation에 더 의존하는 모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 로버스트 믹스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버스트 믹스겐의 목표는 허위 상관관계를 줄이고 모델의 성능과 강건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객체 지향적인 멀티모달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안합니다. 구조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됩니다. 첫째, 데이터 분리 모듈입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이미지를 객체와 배경 클래스로 나누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둘째, 이미지 합성 모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컷 믹스 업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객체와 배경 이미지를 합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합성 모듈입니다. 접속사 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객체의 설명과 배경의 설명을 접속사로 연결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미지 합성을 위해서 컷 믹스 업을 사용하고 텍스트 합성을 위해서 접속사 결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믹스겐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데이터 분리 모듈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셋의 모든 이미지를 객체 클래스와 배경 클래스로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셋 어노테이션의 바운드 박스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객체를 식별합니다. 이후 그 객체가 이미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가면 객체 이미지로, 그렇지 않으면 배경 이미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즉, 데이터셋을 객체 중심 이미지와 배경 중심 이미지로 나누어서 이후 합성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 합성 시에 객체 간의 중첩을 최소화하여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 학습을 방지하고 모델이 주요한 객체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합성 단계입니다. 로버스트 믹스겐에서는 기존의 믹스겐에서 사용하던 믹스업 대신에 컷 믹스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믹스겐의 믹스업은 단순히 두 객체를 선형 보관해서 모든 영역을 섞어버립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객체와 배경의 경계를 구분을 할 수 없기에 결국 허위 상관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컷 믹스업은 객체와 배경을 이제 분리를 한 뒤에 객체를 제거한 나머지 영역과 배경 이미지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객체를 추가를 해가지고 최종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배경과 객체를 명확히 분리해가지고 합성하기에 모델이 객체와 배경을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객체를 강조하면서도 원본 이미지의 정보를 보존을 하고 이미지의 핵심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합성 모듈입니다. 이미지를 합성하면 그에 맞는 새로운 텍스트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로버스트 믹스겐은 객체와 배경의 텍스트를 각각 준비한 뒤에 접속사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A person in a phone booth와 A herd of animals on a grassy plain 이라는 두 문장이 있다면 이를 A herd of animals on a grassy plain and a person in a phone booth 처럼 합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원본 텍스트의 정보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두 텍스트 사이의 명시적인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객체와 배경을 더 자연스럽게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실제 합성된 이미지와 텍스트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제 믹스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두 문장을 이어붙이지만 이제 로버스트 믹스겐 같은 경우에는 더 명확하고 구조적인 문장을 생성한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버스트 믹스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ALBF를 사용하였습니다. 훈련은 배치 사이즈 256으로 진행했으며 8개의 A100 GPU에 분산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미지 해상도는 384 x 384 픽셀로 맞췄습니다. 비교 실험은 믹스겐으로 증강한 모델과 로버스트 믹스겐으로 증강한 모델을 동일한 조건에서 학습시켜 진행하였습니다. 두 방법 모두 각 배치 데이터의 25%의 증강을 적용하였고 학습은 10에폭 동안 아담 W 옵티마이저를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MS 코코 2014를 사용하였으며 총 25,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훈련과 검증에 활용하였습니다. 실험은 이미지 텍스트 검색 작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크게 두 가지의 하위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첫째, 이미지 to text retrieval입니다.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 텍스트 중에서 해당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찾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공원에서 뛰노는 사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강아지 그리고 공원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설명을 정확히 찾아내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로 text to image retrieval입니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여러 이미지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이미지를 찾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스포츠카라는 텍스트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해당 설명과 일치하는 자동차의 이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지 텍스트 검색 작업을 선택한 것일까요? 첫째, 해당 작업은 표현광의 상관관계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시각 언어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추출된 표현 간의 유사도를 학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Retrieval Task는 바로 이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적 관계 학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본질적인 이미적 관계를 잘 학습했다라고 하면 검색 성능도 자연스럽게 우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통해서 로버스트 믹스겐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 지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retrieval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recur at k를 사용하였습니다. recur at k는 관련된 정답이 상위 K개의 후보 안에 포함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recur at 1, recur at 3, recur at 5를 사용하고 그 합계를 얼썸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버스트니스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모델이 학습 데이터와는 다른 분포의 데이터에서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MMI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MMI 스코어는 깨끗한 데이터에서의 성능과 분포 변화나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에서의 성능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분포 변화에 덜 민감하다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더 강건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에서는 이미지의 16가지 유형, 텍스트에는 11가지 유형의 perturbation을 적용해서 다양한 분포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먼저 retrieval task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로버트 믹스겐은 이미지 to 텍스트 검색에서 recur at 10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베이스라인과 믹스겐을 모두 앞서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얼썸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3.22%, 기존 믹스겐 대비 1.26%의 성능 향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로버트 믹스겐은 단순한 데이터 합성이 아니라 객체와 배경을 분리한 컷 믹스업과 텍스트 합성 기법을 통해서 텍스트의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로버스트니스 성능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perturbation 환경에서 로버스트 믹스겐은 믹스겐 대비 현저히 높은 강건성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perturbation 상황에서 믹스겐은 성능이 25% 이상 감소하였지만 로버스트 믹스겐은 8% 감소에 그쳤습니다. 즉, 로버스트 믹스겐은 분포 변화나 노이즈가 추가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믹스겐은 포그나 컨트라스트 같은 perturbation에서 크게 취약했습니다. 성능이 각각 70% 이상 감소하였는데요. 로버스트 믹스겐은 같은 환경에서 8% 내외의 감소율만 보였습니다. 이는 로버스트 믹스겐이 특히 극단적인 분포 변화 상황에서 강건성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텍스트 perturbation 환경에서도 로버스트 믹스겐이 더 강건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믹스겐은 평균적으로 약 7.9%의 성능 감소를 보였지만 로버스트 믹스겐은 5.1% 감소에 그쳤습니다. 즉, 철자 변경이나 단어 수준의 변형 같은 텍스트 노이즈가 추가되더라도 로버스트 믹스겐은 안정적인 retrieval 성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뷸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로버스트 믹스겐을 구성하는 이미지 합성 모듈과 텍스트 합성 모듈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 합성 방법에서 믹스업 대신에 컷 믹스업을 사용했을 때 전반적인 성능과 강건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텍스트 합성에서 단순한 연결 대신 접속사 연결을 적용했을 때 강건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로버스트 믹스겐의 성능 향상은 컷 믹스업과 접속사 연결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버스트 믹스겐이 허위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고 True Association을 학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량적, 정성적 분석 또한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정량적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샤피로 윌크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는데 정규성 과정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이 검정에는 만 휘트니 U 테스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과 로버스트 믹스겐 모델 간의 객체 제거 전후의 랭킹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p-value가 약 0.54로 유의 수준 0.05보다 훨씬 컸습니다. 즉, 두 모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귀무가설에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로버트 믹스겐은 베이스라인과 유사한 랭킹 변화 패턴을 보이면서 이는 모델이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에 의존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적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드캠을 활용하여 모델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를 시각화했습니다. 먼저 샤피로 위크 테스트를 통해서 정교성을 확인한 뒤에 t-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p-value가 1.0으로 나타났고 이는 두 모델의 그래드캠 패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로버트 믹스겐과 베이스라인은 모두 객체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사한 시각적 집중 영역을 보여주었으며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래드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은 원본 이미지고 가운데는 베이스라인, 오른쪽은 이제 로버트 믹스겐의 그래드캠 결과입니다. 객체가 존재할 때는 두 모델 모두 객체 영역의 그래디언트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객체가 제거되면 그래디언트가 객체와 무관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로버트 믹스겐 역시 베이스라인과 마찬가지로 객체 존재 여부에 따라서 초점 영역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캡션에 특정 객체 단어가 포함된 경우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원본 이미지는 고양이가 욕조에 앉아있는 장면이고 캡션에는 cat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과 로버트 믹스겐은 모두 해당 객체 단어와 관련된 실제 이미지 영역, 즉 고양이 부분에 강한 그래디언트 집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두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올바른 상관관계를 학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제 믹스겐은 객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영역에서도 그래디언트를 생성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믹스겐이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객체 관련 단어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스크린이 캡션에 포함된 이미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과 로버트 믹스겐은 비객체 단어에 대해서는 실제 객체와 무관한 주변 영역에 그래디언트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텍스트의 의미에 맞춰서 이미지 내 올바른 부분에 주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믹스겐은 여전히 객체 관련 영역에서도 그래디언트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상관관계를 학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믹스겐의 한계였던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버트 믹스겐을 제안했습니다. 로버트 믹스겐은 객체 중심의 이미지 합성과 텍스트 합성 기법을 결합해서 단순히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분포 변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강건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믹스겐 대비 17% 이상 높은 MMI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에 덜 의존하고 더 정량적인, 정성적인 시각 언어 관계 학습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로버트 믹스겐을 보다 일반화된 VLM 증강 기법으로 확장하여 가서 검색 과제를 넘어 시각적 추론이나 시각적 그라운딩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대규모 언어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 특징을 더 잘 정렬하고 능동학습이나 메타학습 같은 다양한 학습 패러다임과의 통합 가능성도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